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후보 이름이나 공약을 잘 모른 채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진보 소수정당 후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동부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18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는 합천에서 5.18 기념식이 처음으로 펼쳐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후보의 기호나 정당이 없는 데다 교육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유권자가 많은 교육감 선거. 그동안 유권자의 관심과 다소 멀었습니다. 자칫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대안을 서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정책과 인사를 좌우하는 교육감. 한 해 경남교육청의 예산만 6조 원에 이릅니다.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떨까? 교육감 이번에 후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모르겠어요. 당장 저희 교육감 이렇게 하면 저희 피부에 뭐 와닿지도 않고. 실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유권자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건 교육감 선거로 교육감 후보 이름과 공약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비율이 21.2%였습니다. 지난 16일 MBC 경남이 실시한 교육감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름이 25.6%로 다른 선거구와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유권자가 많은 데다 학교 다니는 애들 학부형들이 교육감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의 기호나 정당이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선거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교육감들은 정당 조직이 없으니까 조직의 도움도 받기도 어렵고 때문에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정당 공천을 하자는 대안이 거론돼 왔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이에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부가 선거 벽보와 공보 등 선거운동 전체를 전담하며 법정 TV 토론회를 기존 한 번 하던 걸 더 늘리는 등 공영제를 강화하자는 대안도 나옵니다.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후보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공영제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보내줄 때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소수 정당에서도 후보를 내며 1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이들에겐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되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이 소수 정당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MBC 경남의 1차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4.6%, 나머지 정당들은 다 합쳐도 2.5%에 불과할 만큼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보수세 확산 속에 정의, 진보, 녹색, 노동당은 후보 단일화에 이어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도의원 1명을 뽑는 진주 2선거구에 이정옥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 속에 기후위기를 막고 환경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조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수 정당이지만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지키는 정당, 녹색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양당 4명에 무소속 2명 등 후보만 7명이 출마한 거제 시의원 다선거구. 시의원 3명을 뽑는데 노동당은 송미량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대우조선이 있는 옥포동뿐만 아니라 유권자 연령대가 높은 장목, 연초, 하청면까지 포함됐지만 진짜 일하는 진보와 깨끗한 정치, 섬세한 복지를 내세우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나 또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까지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이분들과 소통을 해서 진보당은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 해결을 1순위로 내걸며 3명을 뽑는 창원시의원 나선거구 의창 팔룡동에 강영희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창원 주민대회를 통한 10대 요구와 600여 개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진짜 일할 사람을 뽑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고충들, 요구들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그 정책이 이제 의회에 가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우리공화당 3명과 통일한국당 1명씩 후보를 내는 등 경남의 진보와 보수 쪽 소수 정당 출마자만 32명. 어려운 여건 속에 이들이 오는 6월 1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경남에선 도지사와 교육감, 의창구 보궐선거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 군수 18명, 도의원 64명, 기초의원 270명까지 모두 355명을 선출합니다. 후보자 등은 이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할 수 있고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합니다. 부울경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3명이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하윤수, 김주홍, 김상권 부울경 교육감 후보 3명은 어제 부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편향된 정교조 교육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정책 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보 좌파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하향 평준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울경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진보와 보수 진영이 1대1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고 있습니다. 며칠째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밀양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편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불씨 관리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반면 아침과 저녁으로는 썰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 11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2도, 밀양 12도, 양산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보시면 10도, 산청은 11도 내외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사천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동부 지역 레미콘 노동자 470여 명이 운송료 인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건설 자재값이 크게 올랐는데 노조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계와 차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창원의 한 레미콘 공장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레미콘을 운반해야 할 레미콘 차 10여 대도 멈춰서 있습니다. 창원과 밀양, 창녕 등 경남 동부 지역 5개 시군 470여 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이들은 지입차의 경우 회차당 운송료와 명절과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을, 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운송수당 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보니까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4대 보험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차는 소모비라든지 여러 가지 빼고 나면은 저희들 시설 가져가는 건 체류 생활비 되지 않는다. 사측은 노조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멘트 원료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유류값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워낙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고정비라든지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그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공사 금액 1억 원이 넘는 경남의 건설 현장만 3,800여 곳입니다. 자재값이 계속 고공행진하잖아요. 유가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어렵고 거기에 딸린 업체들도 어렵고. 파업이 길어질 경우 경상남도는 노사 중재를 검토하는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에는 경남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렸죠. 이 가운데 우리 지역 합천에선 기념식이 처음으로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단체는 5.18 유혈 진압의 주범,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의 아호인 일해가 선명한 대형 표지석 앞에 합천 주민들과 광주 5.18 기념재단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5.18 42주년을 맞아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5.18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의 흔적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표지석에 철거 스티커 수십 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전두환의 고향에서 독재자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은 의식 있고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수 후보자들에게 5.18과 공원 명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와 무소속 배몽희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공원 명칭이 합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기태 후보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배몽희 후보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윤철 후보는 질문지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결연히 맞섰듯이 저희 또한 일해공을 바꾸는 데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은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5.18의 전 과정을 생생히 전달하는 사진전과 합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새긴 책갈피를 만들어 나눠주는 행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 실무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진행됩니다. 제7회 김해꽃축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거창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재개관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귀농 창업 활성화 기본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가칭 항공우주청 설립 준비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항공우주청 설립 부지와 임시청사, 정주여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산학 연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TF팀을 꾸리기로 협의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22곳에 경남에선 진주의 한국국제대학교와 창원의 문성대학교가 포함돼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학교 정상화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체육특성화대학 전환을 추진했지만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데다 재정난으로 임직원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로 인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현직의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선 집회 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경찰에 신고해도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볼랜드 재단 전 이사장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63살 B씨에게 징역 1년, 전 실장 55살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막대한 국가 예산과 민간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인 자산관리 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가 지난 16일 찾은 낙동강 하만보 강물이 이미 녹조빛으로 변해 있었다며 창녕 하만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녹조의 독소는 물고기를 비롯한 수 생태계에도 축적돼 산란과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낙동강 녹조 문제는 인간과 자연환경 전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장목 관광단지를 포함한 전략 프로젝트 사업 개발 사업자 공모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로 구성된 JMTC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목 관광단지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해 25년 동안 개발이 지연됐다가 최근 남부내륙 고속철도 등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작용돼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남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적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학대와 중복학대 등 아동학대 위험도가 심각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상담과 심리검사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4호선 중 고성군 고성읍에서 40명까지 7.5km 구간의 4차로 시설 개량 공사를 마쳐 2014년부터 1,130억 원을 들인 국도 14호선 개량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2만 3천여 대가 다니지만 교차로 8개를 통과하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했는데 이번 공사로 통행 시간을 12분에서 4분으로 줄였습니다.